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한 민간단체가 살포했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면서요.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끊겠다던 북한,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결선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험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부가 어제 정오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북측이 결국 받지 않았죠. 이거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여러 담화들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과 김영철 부위원장 지시로 모든 통신을 끊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12시를 기해 가지고 군통신선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간에 연락돼 있던 한라인까지도 모두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남북이 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갈랑 말랑 하면 바로 첫 단계 하는 게 연락기능 차단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연락선이라는 게 초보적인 이제 신뢰 구축 조치거든요. 그래서 통신연락선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북측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신호로 항상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통일부가 사실은 이 전단 살포 중단을 계속 예고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입법화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확실한 법으로 하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선영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이제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때도 박주선 의원이 제안한 적이 있고요. 20대 국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좌절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행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측에 대한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14년에도 이런 그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어서 민통선 부근에서 서로 이제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나요? 그 당시에도 북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하면은 발포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이 통선을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이제 고사총 사격을 했고요. 여기에 또 대응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남북 간 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어떤 그 풍선이라든지 삐라 살포가 단지 그 선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럴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 살포가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서 이렇게 좀 강하게 더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중 교역이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비난하는 이런 대북 전단이 살포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그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명확하게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서운함,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선두에 나서서 결국 우리 측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이 대북전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가 이 전쟁 수단 중에 하나인 소프트킬 방법이거든요. 이른바 심리전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 행위 자체가 네. 북측에게는 이제 우리 측에서 화해협력을 거부하고 여전히 북한을 전쟁 상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의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맞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의 우리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북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들을 여전히 전쟁 상대로 보고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적으로 규정한 거 맞잖아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 2017년까지는 이제 그런 관계로 보다가 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화해협력의 관계로 재편했고요. 특히 작년 1월 1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다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보통 4.27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이 우리 측의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가 화해협력의 상대로 봤던 남측을 다시 대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이전 관계로? 아직은 이제 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통전부 담화를 보면은 남측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실행할 때까지 이런 대적 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네. 일단 시한은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무조건 100% 대적 관계로 돌아갔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대적 관계로 돌아가고 우리 측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걸로 봐도 됩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측과의 접촉을 계속 거부해왔고요.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측은 이제 우리과의 접촉을 계속 거부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통상적으로는 1월 1일 신년사라든지 또 1월 하순에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 호소문을 통해서 대남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나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고 또 우리 총선 결과도 아마 지켜보면서 북측이 이제 어느 정도 대남 정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첫 계기로서 이제 대북 전단 문제를 삼았고 이거를 공격함으로써 남북 간의 어떤 이제 긴장 국면을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너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이제 25억에서 30억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 3억 달러 정도로 급격히 줄었고요. 또 작년 연말 10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귀국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잔류한 사람도 있지만 급격히 이제 그 외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외환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어떤 북중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또 이 밀무역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은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다 이루지 못했고 특히 금년 연말까지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발전 전략에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1월달 경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은 식량난도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국내 불만을
뭔가 외부로 돌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결국 뭐 개성공단, 이 공업지구 철거 혹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북측이 요번이 한 것이 이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미 예고한 대로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뭐 가동이 중단됐지만 철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아직은 뭐 연락 통신선만 중단된 상태지만 폐쇄할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8월 말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동맹 2022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한미 군사 연습을 문제 삼아가지고 결국 군사합의서 위반을 다시 이제 걸겠죠. 그래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군사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좀 걱정되네요. 일단은 대북 전단을 계속 살펴하게 되면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풍선에 대해서 총괄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2014년 10월 달에도 그 연천 지역에서 발사해가지고 총탄이 이제 우리 쪽에 날라와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총선이 직접 또 날라온다면은 뭐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선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판을 깨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 건 아니고요. 통전부나 이런 데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판은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 그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측이 대남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판을 깨려는 의도는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뭔가 조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지금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더 촘촘한 게 이제 미국의 독재 제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경제 원조라든지 뭐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대북 전단 금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군사 연습이나 무기 도입 이런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계없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실제로 뭐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재 제재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체적으로 군사 문제라든지 또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또 향후 북미 대화가 진전될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굴종하는 거다, 뭐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건 지나친 정체 공세고 무엇보다도 자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 스스로 우리 정부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으로 보면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윤호덕 의원이라든지 송갑석,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었고요. 19대 때도 보면은 뭐 김승남, 심재권, 김민기 이런 의원들이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또는 뭐 국회가 김여정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 공세보다는 야당에서도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그 대북전단 실태에 대해서 좀 금지하는 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풀어가는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